100만 원, 200만 원으로 만 원, 2만 원 뛰기를 해봤자 전혀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잔잔바리 같이 그냥 고통받느니 그냥 사나이답게 시원하게 한번 때려서 진짜 내가 하루에 막 2, 3대씩 날아가서 이 숨이 턱턱 막히는 이 고통 속에서 이제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리더가 될 수 있다. 되게 위험한 발언이어서 말릴까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은 성공이 분들 중에 두 분을 사무실에 모셔가지고 솔루션 드리면서 이제 제 매매도 한 번씩 설명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조 카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블로그랑 네프콘을 같이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성공입니다. 주식한 지는 작년 7월 말부터 한 완전 주식 초보이고요. 오늘 많이 배우고 싶어서 신청해서 운 좋게 이렇게 선정이 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근데 하필 촬영일 전에 미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더라고요. 큰일 났다. 왜냐면 저도 들고 있는 게 조금 있는데 다행히 이제 비중 조절은 많이 해놨죠. 저희 이제 비중 조절 엄청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스닥 5%는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네, 너무 심하게 빠져가지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2분 전인데 미장이 너무 크게 하락해서 우리 국장도 하락을 좀 세게 할 거거든요. 예상 지수 추이 이거랑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빠져서 시작을 해서 여기 700으로 시작을 하면 되게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물론 반등을 해줄 가능성도 있지만 빠져서 시작을 하는 거고, 코스피도 좀 간당간당해요. 일단 아침에는 지수 흐름을 좀 유심히 보면서 주도주, 지수 관련주들을 할지 아니면 해지 테마를 공략할지를 좀 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 장 시작할 때는 다 좀 때려보긴 할 거예요. 주도주 중에 개파락이 좀 큰 종목들을 때려보기도 할 거고, 해지 테마도 시가 베팅 때려보기도 할 거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수가 반등하다가 하나 애들 힘이 빠지고 지수도 꺾여서 모으던 애들 싹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수익 구간도 봤었는데 다 손실로 나왔어요. 이런 애들이 나와주는 듯 하다가 꺾이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확실하게 꺾이기 전에 그냥 흐름이 좀 아니다 싶을 때부터 비중 조금 줄이고, 하나 얘는 이제 고점이자 신고가 돌파로도 같이 위에서 그냥 들어간 건데, 불타게 했던 거는 좀 빠르게 손절하고 나머지도 좀 보다가 지수랑 하나그룹 다 꺾일 때 매도를 한 거죠. 그냥 햇지주가 강하지도 않고 지수는 좀 꺾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가 아까 54,000원 보고 찍으셨잖아요. 근데 52,200원, 300원 이때까지 떨어졌는데 튀신 이유가 있을까요? 얘는 전고점이자 신고가를 한번 찍어주고 넘어준 애라 아침에 좀 세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얘가 하나그룹의 대장이라고 생각했고, 대장이니까 다시 가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봤어요. 4,000주 샀다가 2,000주는 빠르게 손절했고 나머지 반 2,000주를 좀 버텨본 건데, 그마저도 하나그룹 애들이 다 무너지니까 손절을 한 거죠. 매매 자리를 노리기가 쉽지가 않나요? 대장주도 해봐야 5%대고, 포스코 홀딩스가 일단 너무 죽어있고, DX가 2등인 것 같은데 스틸리온이랑 둘이 2등인데 대장주랑 차이가 너무 안 나가지고 짝꿍을 하기도 애매해서 방금 대장주를 그냥 매매할까 고민도 했는데, 이럴 때는 일단은 관망하거든요. 얘는 돌파로 들어가서 잘 먹기가 힘든 애라서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를 지금 불타기를 하셨다면 몇 천 주까지 사셨을 거를 예상했어요? 오늘은 장이 너무 안 좋은 날이라 지금 1억 6천, 1억 5천 가까이 들고 있는 거고, 많아야 2억, 1,000주만 더 살 생각이에요. 불장에서 이런 자리 저는 뭐 몇 억씩 때려요. 3, 4억 최소. 하나 시스템은 애가 좀 무거운 애라 8억인가 뭐 10억까지도 때렸었고, 얘는 좀 길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2, 30분? 근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굳이 팔 이유도 없거든요. 하나그룹주들 흐름도 좋을 때. 네네. 한 53,500원쯤 오면 이제 1.23% 정도 손실인데, 거기부터 조심해야죠. 여기부터 이제 손절 고민해야죠. 웬만하면은 2%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1% 내외에서 손절을 고민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VI가 56,400원이잖아요. 얘 힘 받으면 여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빠지네요. 방금 진짜 손절 누르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받쳐줘가지고 이러면 지켜보는 거고, 다시 53,500원 깨고 400, 300 이런 데로 가지면 53,000 전에는 전량 손절하는 게 목표예요. 애매하게 받쳐주면서 질질 흘러도 53,000원은 아마 53,500 깰 때 한 번 더 손절, 300이랑 200에 한 번, 53,000에 한 번, 이런 식으로 3,000주가 손절이 나갈 것 같아요. 여기서 빠지면. 원래 여기 이러면 뚫을 때 불타기 하는 자리거든요. 700이나 800 뚫을 때, 좀 넉넉하게는 800 뚫을 때 불타기 하는 자리인데, 이런 것도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하는 거죠.
지금 하나 시스템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서 지수도 빠지거든요. 얘 여기서 54,400원 깨려는 순간 저 수익 실현할 거예요. 그냥 지수 꺾이고 하나 시스템이 저점 보러 가고 있고 이러면 가야 되는 자리에서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엄청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까는 하나 시스템, 에어로스 다 올라가면서 얘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오히려 불타기 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시장 때문에 불타기는 안 할 건데 얘네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를 세게 올라가주면 당연히 볼 거였어요. 근데 방금도 계속 4,700, 800 먹는 듯 하면서 또 죽었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그냥 나가는 게 나아요. 제 경험상 이럴 때는 결국은 손절까지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100만 원 떠 있을 때 에이 하고 던진 거죠. 더 이상의 미련이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날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대봉 LS가 아침에 뭐 비만 뉴스가 있었는데 좀 뒤늦게 20몇 포까지 왔네요. 얘랑 블루 엠텍이 짝꿍으로 잘 움직이거든요. 이거 대장주가 세게 가면 짝꿍. 대장주가 마침 VI가 29%예요. 29.2%. 그래서 여기 세게 가면은 바로 상한가 묶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 후발주 짝꿍이 잘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제 옆에서 지금 블루 엠텍을 VI에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일단 장이 안 좋아서 상따는 안 할 거예요. 재료가 나쁘진 않은데 상따를 적극적으로 할 만한 재료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따는 안 하고 후발주 짝꿍 매매만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요. 근데 대신에 블루엠텍 호가가 너무 얇아서 많아야 3천만 원까지밖에 못 살 것 같아요. 짝꿍 매매는 이게 단점이죠. 후발주가 호가가 얇으면 많이 살 수가 없어요. 많아야 3천, 진짜 많아야 5천? 그 이상 못 살 것 같네요. 옆에 창에서 보고 있는 위너스 같은 이런 애들이 오히려 수익 내기가 훨씬 쉽지 놓쳤다 생각한 자리에서부터 한 3, 4% 더 날라갔거든요 지금. 이런 애가 차라리 노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얘는 신규주라서 그 좀 장 안 좋을 때 횟집 테마 느낌으로 움직여줘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비중 때문에 좀 더 들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너스를 보고 들고 계신 거예요? 위너스 흐름도 괜찮고 많이 사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너무 안 가서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매수가 일단 잘못됐어요. 230, 40 돌파할 때 살려 했는데 와 누가 다 긁어가가지고 300원 넘게 사줘가지고 잘못됐다 이미. 그럴 때는 오히려 칼 손절이 더 좋을까요? 애매하다 싶을 땐 칼 손절 괜찮죠. 근데 저는 그냥 위너스도 일단은 계속 유지해주고 얘가 또 밑에 호가가 좀 받쳐줬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무너지려고 하기 전까지는 좀 봐야겠다. 근데 너무 안 가서 그냥 제가 먼저 던졌죠. 방금 그리고 제가 좀 뒤늦게 샀지만 그 자리에서 더 치고 가줬어야 되는데 거기서 못 간 것도 뭔가 이상해가지고 일단 던진 것도 있어요. 무너지는 걸 보지 말고 그 전에 파는 게 오히려 무조건 전에 팔아야 돼요. 네. 이런 데서 팔고 싶으면 160원에 1,500개 있잖아요. 이게 위협받는 순간 그냥 던지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프로그램이 먼저 던져요. 프로그램이 저거 한 방에 던져가지고 비중이 막 100주, 200주 있는 사람 상관없는데 네네. 저는 이런 거 많으면 5,000주씩 또 넘게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무너지기, 푸메가 던지기 전에 먼저 던져야 돼요. 그래서 호가를 엄청 많이 보다 보면 푸메가 던지는 시그널이 보여요. 이런 흐름이 나오면 푸메가 무조건 졌다 던진다. 그 전에 제가 선빵을 까는 거죠. 먹을 때도 아까 하나도 푸메가 먹는 자리다 해서 제가 먼저 선빵을 한번 깠었거든요. 53,800원인가 900원에. 네네. 그리고 한 10초 있다가 푸메가 먹는 거 확인하고 위로 더 샀죠. 그런 느낌으로 일부는 먼저 살 수도 있어야 돼요. 흐름 보고. 네네. 그거 보이려면 호가창을 진짜 많이 관찰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 모티브 링크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네. 그 VI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뭐 1, 2%라도 더 갈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전혀 안 하죠. 절대 안 해요. 아까 이 자리 여기 어디지? 한 200원? 300원에 샀죠? 200원 뚫을 때 300원에 사서 제가 팔고 싶었던 데가 여기 VI예요. 1,600원인가에 있던 VI. 제가 사려는 데서 놓쳤고 이미 팔고 싶은 자리까지 왔는데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살려면 또 다른 이유가 생겨야 돼요. 예를 들어 위너스가 지금 좀 올라주고 있는데 거의 상한가까지 간다거나 그래서 20%대에 있는 VI를 가서 얘가 짝꿍으로 올라가 주면 그때 사는 거죠. 그거 아니면은 이미 팔려고 했던 자리를 들어갈 때 VI에 들어가는 건 내동매매거든요. 그거를 해서 날린 경험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굳이 안 하는 거죠. 결국에 처음 진입한 이유가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라서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이유가 생기지 않으면 안 한다. 지수가 하락한 것도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위너스랑 모티브 링크가 둘이 같이 잘 움직여요. 그래서 위너스가 한 10몇 번 왔을 때 모티브 링크도 한번 움직여줄 수 있다 생각해서 1, 2퍼 보고 있던 거고, 그래서 위너스가 버틸 때 얘가 1, 2퍼대에서 슈팅이 나오면 한 5%대에 있는 VI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 관점으로 접근한 거예요. 지수도 안 좋은 것도 한몫했었고, 근데 위너스가 한 10% 초반에 그대로 있는데 모티브 링크가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슈팅이 나와서 5%대까지 왔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놓친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고, 또 들어가려면 위너스가 더 가야 돼요. 어제 끌고 왔던 애에서 이 자리에서 전고점을 진짜 한 2호가 남기고 못 갔거든요. 어쨌든 전 이거 넘어주고 31,000원 위에서 매도가 가능할 거라 생각해가지고 푸메가 또 엄청 많이 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았는데, 너 오늘 이거 안 넘어? 그러면 혹시 거기서 이제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 다음날까지 가져가 볼게, 이런 마인드로 접근했고, 그렇게 모아서 오늘 가지고 그냥 넘어왔어요. 뭐 비중도 1억 5천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아침에 이제 나스닥 때문에 개파락했는데 당연했었죠. 그리고 3.5% 개파락하길래, 푸메가 많이 산 이런 애가 지수 때문에 개파락하면 반등 나와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만 더 샀어요. 5천 몇백 주 중에 1000주 정도만 더 샀고, 반등이 좀 나와주는 듯해서 최소 보합까지는 노리고 기다려 봤는데, 아까 하나그룹 다 꺾이면서 지수 꺾일 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한 번에 던졌어요. 미장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면 이 정도 손실은 안 났을 건데 되게 아쉬웠죠. 그나마 어제 시간에 미장이 선물이 1% 정도? 한 0.7인가 8 빠지고 있어서, 아 이거 쎄하다, 이대로 가서 혹시나 폭락 나오면 그거에 대한 해지는 돼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KCP들을 좀 샀어요. 상따겸 해가지고 KCP들랑 미래생명자원, 상따에 더 건 게 있는데 그게 좀 안 사져서 좀 아쉬웠고, 이거 덕분에 그나마 200이라도 방어를 했고요. 아침에 팔아가지고 미래생명자원도 같이 좀 샀는데, 얘는 제가 산 것보다 갭이 많이 떴거든요. 아 맞네, 4,250원에 샀는데 4,450원, 그래서 수익이 꽤 뜬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침에 한 5,000주인가 10,000주인가를 불타기 했다가 확 빠진 거예요. 8%에서 5%까지. 거기서 손절이 나가가지고 수익의 일부를 날렸죠. 그러니까 수익 떠 있는 걸 담보로 더 큰 수익 노리고 불타기 겸 시가 베팅 했다가, 아 무너지네 하고 이제 그냥 약수익에 다 매도가 된 거죠. 차라리 지수가 시원하게 빠지면 해지주들 매매하면 되는데, 지수가 오르는데 지수 관련주, 주도주 중에 시원하게 가는 애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자리라도 시황에 맞춰서 매매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하나 같은 경우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자리인데, 시황 때문에 그냥 불타기도 포기하고 여기서 수익 구간에 그냥 대충 매도하고 했는데 결국 죽었잖아요. 이런 게 어떤 기법이든 확실한 자리라도 시황을 이길 수 없는 게 이런 데 있는 거죠. 방금 뭐 위너스, 모티브 링크 다 놓쳤고, 대봉 LS랑 블루엠텍 짝꿍 보고 있는데 안 갈 것 같고 해서 이런 날은 그냥 패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주식을 시작한 지는 한 7개월 정도 됐고요.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좀 사업을 하다가 좀 안 좋게 됐어요. 좀 빚도 많아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직장을 구하려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나이도 그렇고 이런저런 것들을 보다가 이제 만주님 그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보다가 좀 더 공부를 좀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벌더라고요. 근데 너무 조금이라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심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 전업 투자자는 진짜 저는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된다 좀 생각을 해요. 뒤가 없는 사람들이 하거나 다 전부 걸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뛰어들 만한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구력이 7개월 정도라 하셨잖아요. 제 생각엔 그 정도면은 너무 진지하게 다가가면은 더 힘드셔서 금방 무너지고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아무리 배워도 돈을 버는 문제는 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식을 수익으로 연결 짓는 거는 또 경험치도 많이 필요하고 시장 사이클도 많이 겪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막 얼마를 벌 거야, 이걸로 생활비를 얼마 낼 거야 라고 하시면은 제가 좀 제 생각엔 무너지실 것 같고, 아직은 좀 경험이 많이 없으시니까 좀 그냥 한 주씩 매매를 이제 해보시면서 어떤 이유로 상승을 했고, 이 종목이 뭐 끼가 어떻고 뭐 급등이 잘 나오든, 아니면 얘는 뭐 오전에 잘 급등이 나오나 뭐 오후에 잘 나오나, 아니면 시간에서 잘 간다거나,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데이터를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전업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알바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저는 큰 무기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혹시 네프콘을 수강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그러시면은 좀 많이 돌아가지 마시고 스승님들을 선택해서 배우실 수가 있잖아요. 네. 제 스승님께서 알려주시는 뭐 시가 베팅이나 이제 시간의 단일가, 이런 것들은 시장을 많이 오래 바라보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지에 항상 다 써주시잖아요.
있거든요. 어떤 뉴스로 어떤 상승을 했다. 근데 그거를 돈을 벌려고 접근을 하면은 무서워서 매수 버튼이 안 나가거든요. 근데 그냥 게임하듯이 재미로 이 뉴스가 나와서 진짜 시가에 사니까 2~3% 갭이 슈팅이 나오네 하면서 다양한 매매를 해보시면서 이제 남는 시간에는 뭐 돌파를 원하시거나 뭐 만주 선배님이 잘 하시는 뭐 짝꿍 매매나 시황 주도주 매매나 그런 것도 해보고 싶으시면 그것도 한 주씩 하셔서 이제 먼저 좀 통계를 내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해요. 승률이 잘 나오는 매매가 정해지면은 이제 이게 나랑 좀 잘 맞고 나는 이 여건에서 이 매매를 꾸준히 지속 발전 가능한 어떤 내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갖춰졌을 때 이제 일을 하시면서 부업으로 금전적인 건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한 500만 원 정도 시드는 노동으로 마련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시드만 돼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매매는 굳이 하루 종일 전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나 좀 주제넘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이님은 제가 좀 K는 좀 많이 봤지. 네, 자주 봤어요. 쟤도 혀가 길어. 제가 일지도 좀 많이 봤어요. 블로그에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근데 아까도 이렇게 좀 지적받으신 것 중에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한다. 이런 거를 지적을 들으셨는데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무리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느낄 때는 블로그나 이제 매매 일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이만큼 하고 있어. 나 어떻게든 잘해서 나도 트레이더가 될 거야. 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었어가지고 자기만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쓸 시간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내가 갖는 고민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24시간 막 궁리를 하면서 왜 안 되지 막 좌절도 하고 다시 어떻게든 막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느낄 때는 차라리 진짜 전업 투자를 한번 해보실 거면 진짜 두드려 맞게 비중을 크게 때리시던지 왜냐면 500천 사면은 하루 일당이 한 2~30인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숨도 안 쉬어지고 진짜 삐끗하면은 4~500 날아가는데 아까도 이제 생활비가 점점 말라간다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잔잔바리 같이 그냥 고통받느니 그냥 사나이답게 그냥 이거 미친놈 아니야. 시원하게 한번 때려서 진짜 내가 하루에 막 2~300씩 날아가서 진짜 뒤져야겠다. 이 생각에 컨셉이야 뭐야? 이 숨이 턱턱 막히는 이 고통 속에서 이제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10만 원, 20만 원을 버는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이런 과정을 안 겪은 사람이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만 원. 아 역시. 아니 이거 족밥들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저는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이건 초심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 2~3년을 이미 시간을 투자를 하셨으니까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만 원, 2만 원 뛰기를 해봤자 그럼 평생 해봤자 저는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진짜 내 모든 걸 다 걸고 진짜 나 뒤지겠다 이거 아니면 그 뒤지겠다 그 마음 속에서 극복을 하고 올라오셔야 이제 트레이더로서 시작되는 거지. 제가 느낄 때 좀 죄송하지만 카이님은 그러니까 진짜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 와 이걸로 돈 벌 거다 이게 아니라 이 트레이더 멋진 직업 어떤 계기로 트레이더가 되고 싶으신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좀 뭔가 쇼맨십이 너무 많으세요. 물론 그 덕분에 이렇게 깊은 인연이 됐지만 제 생각엔 지금처럼 하시면 저는 3년, 4년, 5년을 쏟아도 안 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 카이한테 반박할 시간을 주겠어. 저는 처음에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자 한자 적었는데 그게 어느덧 커진 거예요. 조금 보여주기가 생기기도 했지만 제가 그 한자 한자 쓰면서 공부하는 이유는 스승님들과 이제 좋은 선배님들의 이제 놓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한 번씩 그냥 복기할 겸 라디오로 듣지만 쓰는 건 또 달라가지고 한 번씩 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매매는 보면 그 스승님들의 매매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인정하시죠. 네. 왜냐면 저도 딴짓을 많이 해서 혼나는데 그래도 저는 30~40%는 비슷하게 하거든요. 근데 카이님은 너무 많은 거라세요. 자 여기서 이제 만주님이 한마디 해주세요. 아까 동주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위험한 발언이어서 말릴까 고민을 했는데요. 또 고민해보면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금액은 작았지만 그때 당시에 저한테 너무나도 뼈아픈 금액이었거든요. 잃으면 정말 큰일 난다 생각이 하면서 이제 머리가 새하얘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매매하는데 은행에서 10분에 한 번씩 전화 오고 이렇게 진짜 더 이상 밀려날 수 없는 데까지 가야 뭔가를 좀 깨달아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안 하게 되고요. 근데 이걸 진짜 소액으로 잔잔바리하게 날리면 그걸 깨닫지 못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동주님의 생각이 약간 동의가 돼요. 그렇다고 지금 있는 전 재산을 다 끌어서야 이건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상충이 돼서 애매한데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냥 잃어도 크게 문제 없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심리적으로 와닿아야 되죠. 뭐 하루에 5만 원을 잃어도 5천만 원 날린 것처럼
어렵겠지만 스스로한테 체면을 거쳐야 돼요. 난 오늘 5천을 쳐날렸다. 나 이거 진짜 이거 복구하려면 1년을 뼈 빠지게 일해도 힘들다. 그 돈을 날렸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체면을 거는 방법이 좋지만 뭐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카이가 여윳돈이 얼마 남았어? 빠듯하게 하면 한 2천 정도, 2천인데 한 달에 얼마 나가? 200에서 250 나갑니다. 1년이면 끝이네? 깡통 찾다 쳐 생활비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 계획이 사실 조금 애매한데 제가 지금 다리가 안 좋아서 일을 못하지 않나? 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있고 일단 다리 수술을 하고 그냥 다시 뭔가 일을 해야 될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리 때문에. 네. 그럼 지금 시드는 얼마야? 지금 시드 200으로 맞춰놨어요. 200으로 미수를 써? 아, 미수 신용 안 씁니다. 200으로 차라리 내가 장 초반에 네 배팅하라 그랬잖아. 200으로 아침에 시가 배팅을 미수 풀로 2종목을 해. 미수 풀로 2종목 나눠서 차라리 그거를 깡통을 차봐. 어떻게 보면 그게 너가 더 와닿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수 풀 치면은 뭐 한 700, 800 되잖아. 뭐 400씩 2종목을 사는 거지. 잘 먹으면 한 종목에서 뭐 7, 8만 원, 돈 10만 원 먹는 거고, 날리면 10만 원 날리는 거고, 그렇게 좀 적당하게 긴장감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네가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어. 동주가 그건 좀 좋은 거 지적해줬어. 나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5년 동안 계속 날리다가 진짜 더 이상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나쁜 습관이 고쳐졌는데, 너는 아는 게 너무 많어. 그래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잖아? 그 200으로 그냥 계속 오전에 매매면 2종목으로 미수 풀을 해, 나눠서. 그렇게 하면은 조금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 안 그러면은 이렇게 어영부영 하게 되면 1년 내에 깡통이고,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아무것도 없이 되는 거야. 네, 아까 저한테는 한 주씩 연습을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카이님한테는 이제 질르라고 이렇게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황금알님은 7개월밖에 안 되셨고 아직 그 지식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업 투자를 하려고 시작하신 게 아니라 이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제 잠깐 한번 체험해보는, 경험해보는 기간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먼저 지식을 쌓고 뭔가 내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수익을 벌기 위한 행동을 해야지, 반대로 되면 이제 돈만 잃고 이제 마음만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카이님은 이제 제가 자주 뵙기도 했는데 전업 투자에 도전하신 지 좀 오래 되셨고, 근데 이제 그렇게 뭐 10,000원, 20,000원 왔다 갔다 하는 그 파고 속에서 겪어봤자 그냥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어서. 왜냐면 저도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전업 투자가 됐지만 그 전에 제가 모았던 현금을 다 날리고 인생 진짜 조졌다, 일을 죽어라 해야겠다, 그래서 주식을 한 1년 반 정도 안 하고 일만 죽어라 했어요. 남의 일을 내일같이. 그러다가 뭣도 모르고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고 갑자기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다길래 주식을 해볼까 했는데, 그때 이제 소액으로 했던 게 이제 좀 그동안 잃었던 걸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이 도와줘서 찾아오고 뭐 전업투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건데, 전 차라리 그게 맞다 생각해요. 질질 끄느니 그냥 시원하게 때려 박아가지고 날려버리고, 내가 진짜 병신이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 급여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깨닫고 이거를 아등바등 모아서 그때 다시 도전하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는 어떻게 전설인 수급단탕님과 만주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곁에서 그딴 식으로 하느냐, 니네가 와서 한번 해보라라. 사람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매일매일 일찍 가고 손실 까고 유튜브 나오면서 그 멘탈적인 그 심리를 다 견디면서 거기에 또 조급함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내려놓지 못했던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매매일지 올리시잖아요. 그거를 단순히 그냥 수익 손실 이거에 치중하지 마시고, 내가 했을 때 매매일지가 똑같나, 종목 선정이 똑같나, 아니면 과정이 똑같나, 그거를 계속 중점을 두시고 반복해 나가시면 이미 지식이 많이 베이스가 있으시니까 금방 좀 잘 되시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올라온다 싶으시면 이제 숨이 턱턱 막힐 만큼 한번 때려보세요. 그러면 전업 투자를 할지 안 할지 저는 바로 판가름이 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 조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잃어봐야 확실히 그게 와요. 그리고 내가 버릴 거를 빨리 버리게 돼요. 잃어보면은 좀 크게 맞다 보면은 더 성장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 동감합니다. 저는 살짝 좀 반대인 게, 그 때리는 게 만약 시간에나 뭐 종가 베팅, 시가 베팅 정도는 풀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면 손실 봐도 딱 한 번에 끝나니까. 근데 아까 뭐 돌파도 하신다고 막 하셨었는데, 만약에 돌파 매매 하시는데 장중에 계속 풀 들어갔다 나오고 풀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면 이제 어저께 DS님 매손실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때리실 거면 진짜 딱 그 단탕님 말씀해주신 뭐 시가 베팅 시간에 요 정도만 때리시고, 장중에는 그래도 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매매, 못한 매매, 뭐 복기를 계속 해야 돼. 그래서 반성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이런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은
사이클을 봐야지 어느 정도 보이는 거예요. 짱돌 10% 빠지는 거 10분 할로 조금 내비두는데 몇 시간 있다 개슈팅. 그래서 많이 드셨잖아. 오늘 안 왔으면 아마 그런 매매만 하루 종일 4848 했을 거고, 그러다가 오후장 신규주 개 슈팅 급락이 나왔을 때 아마 또 엄청 손해 봤을 거고, 아까도 실리콘투도 수익이 20%나 봤었었는데 돌발 악재 나오면 그냥 던지면 되는데 냅두니까 마이너스 30% 된 거고. 그러니까 오늘 만주님이랑 저랑 지적한 것처럼 그런 시간이 최소 1년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카이는 아까 내가 말한 솔루션대로 오전에만 매매해봐.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바를 했으면 좋겠긴 한데 알바를 다른 거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거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요. 대충 한 2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 해. 네가 그만큼 노력하는 거 알아. 근데 너의 그 노력이 운때랑 타이밍도 맞아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하락장에는 어떻게 해? 힘들잖아? 대신 나는 짬밥이 있으니까 만주님이랑 나랑 알아서 어떻게 벌어, 방어력으로. 근데 너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단 말이야. 뭐 내년에 성공할 수도 있고 내후년에 성공할 수도 있는데 생활비로 무조건 올해 깡통이잖아. 그러니까 전업은 무조건 일을 해야 돼. 일을 하면서 네가 아까 말한 시가 베팅 오전장 매매에서 한 달에 빨간불만 찍어봐. 하루에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렇게 찍어보면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나는 뭐 네가 한 달에 50이든 100이든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일도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 네 목숨은 여러 개가 생기고 2, 3년은 버틸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은 좀 더 낫겠지. 그러니까 일을 해라. 한강알님, 일단 F콘의 자료들이라든가 뭐 제가 특강 말씀드렸던 거에서 제가 진짜 신규주 매매할 때마다 강조드리는 게, 신규주는 물리지 마라, 물타지 마라. 이건 뭐 매매 일지에도 맨날 있잖아요. 그거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근데 그거를 실천하지 않으셨고 아이러니하게 거기서 또 수익이 났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랑 단탄 선배님이 그런 식으로 좀 강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웬만하면은 지켜주세요. 그대로 해서 수익이 났어도 그냥 저희 말이 맞다 생각하고 지켜주세요. 그거 하나 좀 부탁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이님은 다 정말 잘 하고 계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좋은데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신다. 아까 동주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 매매를 해야지 뭔가 보여주기 위해 매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처음에 진짜 너무나도 돈이 벌고 싶었어요. 벌어봤던 것도 많아요. 상따에서 20%도 먹어보고 종가 베팅에서 뭐 시간의 상한가도 먹어보고 했는데, 근데 꾸준히 하면 나는 이런 것들 무조건 날리네. 근데 짝꿍 매매는 꾸준히 하니까 버네. 무조건 짝꿍 매매만 했어요. 하루에 한 종목 두 종목 아예 안 하는 날이 있더라도 진짜 기다리고 인내해서 짝꿍 매매 나오면 그것만 했거든요. 그래야 돈이 벌리니까. 그거를 한번 명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이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성공력 가자! 일단 매매일지 최근 거 먼저 해서 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같이 매매하실 정도의 실력과 경험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무조건 설거지예요. 이런 거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자, 황금알님, 웬만하면 수익은 옳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진짜 자신만만하게 너무 잘못된 매매다. 더 크게 반납하실 수 있어요. 너무 잘못된 매매예요.